8월달이 시작되자마자 비트코인 가격이 횡보하고 있죠. 저는 이 횡보가 아마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좀 큰 변동성이 올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 주 좀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일단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가능성 여부랑 그리고 일정들까지 오늘 한번 짚어드려 볼게요. 일단은 지난주 좀 매크로를 좀 보자고 하면 일단은 FOMC가 동결을 했죠. 동결을 했고 시장에서는 뭐 매파로 받아들였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비둘기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9월달 지금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게 8월달 잭슨홀 미팅 8월 20 며칠 날 하죠. 그리고 9월달까지 두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금리를 올린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이 아마 CME 패드워치 가시면 한 60% 이상 올라갔을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올라간다고 보시면 안 돼. 요거를 갖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애플 모든 기업들이 다 좋았어요. 실적이. 그리고 캐페스 자본 지출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MS 아마존 올랐는데 메타랑 애플은 떨어졌죠. 차이가 뭐였냐면 AI 자본 지출은 다 늘린대. 근데 실제로 너네 AI로 돈을 벌었어? 라는 질문에 통과한 기업들만. 마이크로소프트랑 아마존은 실제로 AI를 통해서 돈을 벌었죠. 근데 메타는 아직 AI를 통해서 돈을 버는 단계는 아니죠. 그래서 떨어졌고 애플도 아직 뭐 AI로 돈을 버는 단계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다시 1위로 올라갔죠. 애플 같은 경우 왜 그러냐면 투자도 적게 했어요. AI 자본 지출도 적게 하면서 알맞게 지네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AI로 돈을 못 벌더라도 그만큼 적게 투자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무리해서 투자하는 기업들보다는 그래도 잉여 현금이 좀 많고 이런 안전한 기업들이 낫겠다 싶어서 애플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의 자본이 몰리면서 시가총액 1위가 엇갈렸다는 거. 자, 그럼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19%나 올랐어요, 여러분들. 아마존도. 이렇게 무거운 애들이 19%,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는 건 유의미한 거죠. 자, 봅시다. 클래리티 법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이제 한 3개월 남았죠? 상원은 지킬 것 같아요. 근데 하원은 놓칠 것 같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제 상하원 잡고 있는데 이제 올해 11월 이후부터는 하원을 내줘요. 그때부터는 이제 레임덕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재정 정책, 무슨 정책들 다 승인을 못 해요. 민주당에서 승인을 안 해줘. 물론 막 이제 회유를 해가지고 막 한 명씩 끄집어 내가지고 막 회의는 할 수는 있겠지만 쉽지 않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지금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게 원동력이 뭐죠?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잠잠하지만 미국 증시든 전 세계 증시를 이끌어가고 있는 원동력이 전 세계 각 국가들이 지금 돈을 미친 듯이 찍고 있죠. 전 세계 장기채 금리가 지금 높잖아요. 그 말은 즉슨 부채가 저렇게 많고 어떻게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어떻게 더 물가를 잡을래?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아무도 없어. 일본 부채 많고요. 미국 부채 많고요. 한국도 많고요. 모든 국가들이 많아요.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지고 그러면 내년부터도 돈을 그렇게 찍을 수 있을까? 돈을 찍기 힘들겠죠. 그 말은 즉슨 올해 상반기, 작년 막 증시가 미친 듯이 상승했었던 이런 움직임, 이런 흐름들을 못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AI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돈이에요, 돈. 근데 그 돈을 못 풀 수도 있다고.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를 진짜 절실하게 통과를 시켜야 되냐면 클래리티 법안, 스테이블 코인. 음. 상원, 하원에서 통과를 하지 않더라도 민간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미국 국채를 담보로 돈을 찍을 수 있다면, 시장 유동성을 가져다 줄 수 있다면, 트럼프 정부는 돌아갈 수 있겠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니어스 법안도 그렇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이 지금 남겨져 있는데, 참 쉽지 않다. 민주당이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바닥바닥 우기면서 지금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통과는 제가 봤을 땐 불가능해요. 그러면 뭐냐? 뭐를 해야 되냐? 이번 주까지 클로처 동의라도 해야 된다. 60표라도. 최소 그 현지 시간으로 수요일까지. 그래야 금요일 날 클로처 60표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최종 표결이 8월 7일까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 클래리티 법안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클로처 동의까지만, 60표 표결까지만. 무조건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근데 그 쉽지가 않으니까. 지금 뭐 윤리 규정 초당적 뭐 절충안이 나왔네 뭐네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폴리마켓 연내 통과 확률이 29%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참 쉽지 않다. 그래서 요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클래리티 법안이 수요일 날 어느 정도 결정이 나거든요.
클러치 동의가 되는지 안 되는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지금 62K죠. 50K 때 볼 가능성이 있다. 이따가 해킹 얘기도 좀 드릴 건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이 심리가 좋지가 않아요. 언제는 좋았냐라고 하시면 할 말이 없는데 좋지 않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클래리티 법안이 이번 주 화수 좀 연결 안 되고 못 넘어간다 그러면 50K 때 볼 가능성 높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해도 된다. 표결만 제발. 그리고 뭐 휴회 연장하고 뭐 하고 이것저것 다 해서 8월 10일 전까지는 무조건 좀 통과시키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아무 절차도 시작을 못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이번 주는 통과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느냐. 이게 이번 주 관전 포인트라는 거. 자, 그리고 고용지표. 이번 주 짜르르 발표가 되죠. 고용지표. 화, 수, 목, 금. 이번 주는 고용데이예요. 자, 지금 미국의 고용지표가 최근까지 나왔던 거는 뭐 나쁘지 않죠. 깨지지도 않았고 그렇다 해서 뭐 망가지지도 않았고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중동전쟁이 끝나고 진짜 호르무즈 해협이 다 정상화가 됐어.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 고용지표를 살짝 둔화시킬 수 있거든요. 지금 노동통계국이나 고용 관련된 뭐 BLS부터 시작해서 노동통계국 관련해서 수장이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트럼프가 지락펴락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봅시다. 트럼프 입장에선 어찌됐든 간에 연준이 고용지표랑 물가 이 두 가지를 보고 통화정책을 결정하잖아요. 고용지표를 손볼 수 있단 말이야, 마사지를. 근데 지금 전쟁이 안 끝난 상태에서 고용지표가 무너져, 둔화가 돼. 그럼 그 탓이 트럼프 정부한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란과의 협상이 완전히 끝난다. 그러면 고용지표가 살짝 둔화돼서 연준 입장에서 야, 이거 고용지표가 안 좋아서 이거 금리 못 올리겠는데? 금리 동결 혹은 인하를 해야겠다. 이런 뉘앙스를 좀 가져갈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과의 협상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다? 이 상태에서는 고용지표가 나쁘게 막 안 좋게 나오기는 힘들다. 그럼 이번 주에 발표되는 미국 고용지표는 쏘쏘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에는 쉽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이던스랑 좀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고용지표가 나오더라도 케빈 오씨가 뭐 이렇다 저렇다 금리를 올린다 떨어뜨린다 얘기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연준이 뭐 FMC에서 무슨 얘기를 하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각각 지표예요. 만약에 이번 주에 고용지표가 둔화돼서 나오잖아요. 만약에 크게 안 좋아.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시장이 오히려 오를 수 있어요. 왜? 9월달 금리 못 올리겠네. 고용이 이렇게 안 좋은데 연준이 금리를 어떻게 올려? 시장이 먼저 판단을 해. 이번에 케빈 오씨가 얘기를 하죠. 뭐라 그랬어요? 그동안 시장에서는 심판만 보고 따라다녔는데 이제는 공을 보고 선수들이 볼을 찬다고. 그 말은 즉슨 연준 얘기를 안 듣고 이제 고용지표 보고 지네들이 결정하고 CPI 보고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스트래티지 지난주 비트코인 1638개 매도했대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 갖고 쫄면 안 돼. 지금은 비트코인 뭐 한 62K 막 살짝 빠지죠? 그거 쫄고 안 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스트레치가 비트코인 파는 거는 변수가 아니라 상수예요, 상수. 블랙록 현물 ETF에서 유출 나왔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스트레티지가 뭐 팔았습니다, 뭐 샀습니다. 사도 호들갑 떨 필요 없고, 팔아도 호들갑 떨 필요 없다.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자, 그래서 만약에 고용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온다. 그럼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고용지표가 그냥 뭐 기본 월가 예상치대로 나왔다. 그러면은 횡복. 그리고 좋게 나왔다.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9월달 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이번 주 실적 발표 있거든요. 뭐 지금 우리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 코인만 아니라 스페이스X 투자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우주 섹터. 아마 우주 관련주 지금 담고 계신 분들 이번 주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8월 4일 오늘이죠. 내일 이제 새벽 넘어가면은 장 끝나고겠죠. 스페이스X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저는 좀 대충 예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좋게 나온다, 뭐 시장이 나쁘게 받아들인다, 뭐 좋게 받아들인다. 예상을 조금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스페이스X는 모르겠어요, 저도. 일단은 얘네들이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돈을 많이 버냐? 라는 건 아니거든요. 못 벌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신나게 좀 떠들어댈지 SNS든 뭐든 뭐 스페이스X 뭐 CEO가 나와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지 그 얘기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어닝에 따라서 진짜 얘네들이 매출이 적더라도 막 우주의 데이터 센터를 진짜 뭐 향후 27년도 28년도 바로 보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는 모르겠어요 사실 실적은 시가총액 대비해서 작게 나올 거거든요.
아무리 지네가 돈 많이 벌어봤자 지금 시가총액 대비 못하죠. 얘네들 지금 밸류 계산했을 때 다른 기업들이랑 같은 선상에 있는 애들이랑은 아예 벌이 자체가 다른데.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일론 머스크 거니까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기업이잖아요. 얘네들이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공식 하우스 콘텐츠에 있었던 그 종목 아시죠? 우주 소부장, 우리 황금러시에 곡괭이 파는 기업들, 얘네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다. 덩달아서.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주에 쏠 겁니다. 얘기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원자재, 소부장들 들어가는 애들. 그런 애들도 같이 올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 스페이스X. 그리고 8월 6일부터는 스페이스X 20% 풀립니다. 유통량이.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우스 방송에서 이거 스펙스 언제 좀 분할로 덜어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죠. 지난 방송 꼭 보세요. 그리고 보시면 뭐 팔란티어 8분기 연속 서프라이즈 좋겠죠. 나쁘지 않지 않을까? 그리고 AMD도 그렇고 샌디스크 얘네 둘이 제일 중요하죠. 좋게 나올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어떻게 뭐 캐펙스를 늘릴 건지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도 이번 주 중요하다. 어찌됐든 간에 미국 자산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게 암호화폐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장이 계속해서 잘 나가야 암호화폐 시장에도 차례가 온다.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여러분들 미국 장 꺾이면은 암호화폐 시장도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 좀 보셔야 되고, 그리고 최근에 좀 반도체가 빠지면서 M7에 들어가고, 그리고 비트코인도 좀 선방을 했죠. 그래서 유동성이 좀 나머지가 그 암호화폐 시장이랑 좀 유동성 뭐 들어왔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거까지는 우리가 지금 지속이 되진 않으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빠졌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암호화폐 시장은 이번 주는 제일 중요한 거 클래리티 법안. 고용시장보다 더 중요한 거 클래리티. 응. 고용이 크게 영향을 줄지 못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동 협상이 있겠죠. 지금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가 뭐 대규모 공격하겠다 얘기하다가 또 월요일 날 뒤바꿨죠. 무슨 얘기예요? 트럼프가 합의의 윤곽이 마련이 됐대 또. 그래서 사우디랑 카타르랑 아랍이랑 화해하겠대. 여러분들 걸프 국가들은 왜 이렇게 중간에서 중재할까? 카타르, 사우디, 아랍 둘 중에 한 가지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을 넣던가 혹은 얘네들이 기름을 팔아야 되는데 자꾸 기름을 못 파니까 걸프 국가들 입장에서 야 화해하자 중재를 하는 거예요. 이집트도 그렇고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도 유가 증산한다고 하죠. 쿠웨이트랑 이런 부분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계속 긴밀하게 얘기 중에 있다. 그래서 8월 3일 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동 전쟁은 여러분들 이제 상수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중간 선거까지 끌고 갈 것 같아요. 뭐 협상했다가 또 터졌다가 싸웠다가 또 뺨 때렸다가 계속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 이란의 이런 트러블들 전쟁 같은 경우에는 중간 선거까지 계속 지속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유가가 떨어져야겠죠. 그리고 한 가지, 자 유가가 지금 크게 하락하긴 했는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다음 주 CPI예요. 제가 이번 주랑 다음 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게 이번 주는 좀 스무스하거든요.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에 안 된다. 불발 났다. 수요일 날 결정이 나요. 이번 주 불발 난다. 그러면 아마 50K 때까지 볼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가격은 빠질 겁니다. 근데 만약에 클래리티가 된다. 그러더라도 다음 주에 좀 뭐를 보셔야 되냐면 CPI 보셔야 돼요. 7월 달에 미국과 이란의 휴전 종료가 7월 8일부터 휴전이 종료됐거든요. 공습하고 막 봉쇄하고 하면서 거의 한 반나절 가까이를 유가가 80에서 90달러대, 80달러 이상대 유지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5월달 피크를 찍고 떨어지는 듯 하더니 살짝 올라가는 요 추세. 요거 볼 수 있다. 그래서 7월달 CPI가 유가가 살짝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다음 주에 발표됩니다. 8월 CPI랑 PPI.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코슈야, 그럼 시장이 무너질 것 같니?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어찌됐든 간에 전쟁이 다시 발발을 해가지고 휴전이 종료되고 유가가 튀더라도 어찌됐든 간에 유가야. 유가야. 시장에서는 뭐를 바라보냐면 7월달에 CPI가 올라간 게 우려스럽기도 하지만 오히려 다음 주에 호르무즈 해협이 열렸니 안 열렸니 그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호르무즈 해협이 열린 상태에서 CPI가 높게 나와. 그러면 야 CPI가 높게 나와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근원 CPI는 안 올라갔네. 유가야 어차피 앞으로 떨어질 거잖아. 후행 지표구나 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호르무즈 해협이 잠겼어. 다음 주에도 또 싸워. 화해가 안 됐어. 그런 상태에서 CPI가 높아. 그러면 야 8월달 CPI는 더 높은 거 아니야? 더 걱정을 하겠죠. 그럼 시장이 살짝 걱정했던 것보다 더 빠지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CPI가 높게는 살짝 나올 건데 제일 중요한 건 호르무즈 해협이 잠기는지 열린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근원 CP의 변동성이 없는 식품과 그 에너지를 제외한 얘네들은 좀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걱정할 건 없어 보인다. 그래서 이번 주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한 가지 켈빈워시 연준의장이 바라보고 있는 트리민드 그 절사 평균값 있죠? 트리민드 지표 그거 2% 초반대예요. 2%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오히려 이미 연준은 물가를 잡았다는 거. 그래서 케비너 씨가 이제 칼춤을 추는 시점이 오면은 그때는 우리가 지켜보는 물가 그 기준치도 낮아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번 주랑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다. 지켜보셔야 된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은 실망 매물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뭐 매도, 그리고 또 콜드 월렛 해킹 사건 때문에 지금 심리가 안 좋기 때문에 50K 이때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